자, 이어서 채권 플로우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KB증권 임재균입니다. 네. 자, 미국과 한국, 중앙은행들이 11월 금리는 모두 동결을 했습니다. 이제 양국의 금리 차는 2% 정도로 벌어져 있는 그런 상태인데 좁혀지지는 않아요. 그래서 11월 이제 금통위와 관련해서 어떻게 좀 평가하고 계신지 리뷰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많이들 기사 통해서 보셨겠지만은 한국은행은 올해 마지막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3.5%로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습니다. 10개월 연속 동결 기조를 보이고 있고요. 결론부터 좀 말씀드리면은 한국은행의 추가 인상 가능성은 많이 낮아졌지만은 금리 인하까지도 상당히 멀었다라고 좀 밝힌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금통위원들은 총 6분이 계시는데 이 6분 중에 6분들이 이제 최종 기준금리에 대해서 4분은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놨고 2명은 좀 동결을 선택을 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기존에 5명의 추가 인상을 바라보는 것보다는 좀 추가 인상에 대해서는 많이 뷰가 좀 낮아졌습니다. 근데 동결 기준을 조금 굉장히 오랜 기간 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왜 그러냐면은 한은 총재가 언급을 하신 게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의 첫 번째 목표는 물가 안정이다라고 밝혔는데, 지금 통화정책 방향문에서 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으로 수렴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 긴축 기조를 충분히 장기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긴축 기조를 상당 기간 유지할 거라고 밝혔었던 것보다 조금 긴축에 대한 강조, 동결 기간을 더 길게 끌고 가겠다라는 게 한국은행의 스탠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은 조금 한국은행이 이번에 새롭게 발표한 경제 전망에서도 확인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은 이제 3개월마다 경제 전망을 이제 새롭게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새롭게 발표를 한 상황인 건데, 일단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유지를 했습니다. 1.4%로 유지를 했지만은 내년 성장률이 지난 8월 달 3개월 전 8월 달에 2.2%였다가 2.1%로 하향 조정을 했어요. 그래서 성장이 안 좋게 조금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은 총재가 언급을 하신 게 물가가 최우선이다라고 언급을 했고, 그 물가 전망이 어떠냐라고 좀 같이 보면은 올해 내년 물가 전망은 다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올해는 3.5% 기존에 3.5% 전망을 하고 있었는데 3.6%까지 상향 조정이 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내년 같은 경우에는 2.4%였는데 2.6%까지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이제 한국은행의 총재가 언급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딱 한 가지입니다. 사실 금리 인하의 조건은 이번뿐만 아니라 그 전부터도 계속해서 이제 기자회견 때마다 단골 질문으로 등장했었는데, 그때마다 한은 총재가 언급하고 있는 금리 인하의 조건은 2%대 물가의 확인. 그러니까 2%대를 물가를 확인하고 인하를 하겠다라는 게 현재 한국은행의 스탠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지금 한은에서 전망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3%대 물가를 기록을 하고, 그리고 내년 말이나 혹은 2025년 초가 되어야지 2% 초반으로 수렴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한은 총재는 적어도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지나야지 2%대 물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은 인하까지는 적어도 6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 이제 6개월, 그러니까 오늘이 12월이긴 하지만은 이제 6개월로 치면은 사실은 이제 5월, 내년 2024년 5월이나 이제 6월 초반이 되는데, 6월 달에는 금통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한국은행에서 생각하기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 인하가 없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좀 그거에 대해서 시사를 했고, 지금 이제 저희는 한국은행 인하 시기를 빠르면은 내년 3분기 중에 단행이 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은 시장에서 많은 분들이 내년 상반기 중에도 인하를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조금 이제 한국은행에서는 이것보다는 더 보수적으로 금리 인하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생각보다 좀 고금리 현상이 오랜 기간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경제 지표를 보고 인하를 고려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미국이나 한국이나 똑같은 기조인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또 인내력이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자, 지금 미국의 국채금리 시장 좀
채권을 보게 되면은 2년물 4.6, 10년 4.3, 30년물 4.5. 그러니까 최근에 크게 한번 올라가더니 계속 빠르게 하락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 포함해가지고 주요국 금리 현황 어떻게 움직이고 있습니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11월 초에, 그러니까 정확히 날짜상으로 하면 11월 2일 이후에 이제 미국채 금리가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말씀을 드렸던 게 11월 초에 미국 재무부에서 국채 발행을 발표를 하고 FOMC가 있는데 이거 불확실성이 지나면은 금리는 하락할 것이다. 왜냐? 미국 재무부도 그렇고 연준도 그렇고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분명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더 금리를 끌어올릴 만한 이런 제로거리라던가 이런 이벤트를 만들지 않을 거다라고 저희가 언급을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생각한 것처럼 미국 재무부는 국채 발행하긴 했지만은 단기물 위주로 발행을 증가를 시키면서 높아진 장기물 금리에 대한 좀 부담을 느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연준 같은 경우에도 11월 FOMC에서 올라간 거 확인하다 보니까 금리가 단기간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채 10년 같은 경우에는 약 한 달 사이에 거의 70bp, 0.7%포인트 정도가 이제 하락을 했고, 단기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이제 11월 월간 채권 수익률 자체가 이제 1980년대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11월 달에 금리 하락세가 굉장히 가팔랐던 상황이고 거기에서 이제 연준이라든가 미국 재무부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된 것도 있지만은 저도 약간 놀랬던 점들이 11월 FOMC 전후로 해서 미국의 지표, 그러니까 미국의 경제 지표에 대한 이런 눈높이가 많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11월 고용이라든가 그리고 물가 같은 경우도 생각보다 조금 부진하다 보니까는 시장에서 이제 추가 인상이 기대감이 약해진 상황인 거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인하 시기를 원래는 2024년 하반기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내년 상반기까지로 좀 앞당겨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이번 주에는 금리가 더 한 차례 더 하락을 하게 된 게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도 한몫을 했습니다. 이제 월러 연준 인사 같은 경우는 사실 팬데믹 이후에 굉장히 약간 금리를 빠르게 올리자 긴축을 강조하신 분이 있는데 이분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원래 이제 금리 긴축에 대해서 조금 강하게 언급하시던 분이 금리 인하를 언급을 하자 시장에서 이제 더 환호를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인하 시기가 더 앞당겨지면서 시장 금리가 더 빠르게 하락을 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금리가 이제 하락을 하면서 한국 금리라든가 글로벌 금리가 다 같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올해 상반기 때의 경험을 살려보면은 결국에는 이제 금리가 진짜로 추세적으로 내려가기 위해서는 결국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월러 연준 이사의 발언을 잘 살펴보면은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하는 건 금리 인하만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조건부 금리 인하입니다. 그러니까 향후 몇 개월간의 물가 둔화를 확인하고 나서 금리를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금리를 인하하겠다는 게 아니라 몇 개월, 그러니까 적어도 3개월에서 5개월 이상의 시간을 두고 본인들의 생각한 대로 물가가 하락을 하면은 그때 가서 인하를 하겠다라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아직까지 월러 이사 같은 경우도 생각하는 금리 인하 시기는 좀 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그리고 다수의 연준 인사들 같은 경우는 여전히 이제 인하를 고려하지 않겠다고 발언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조금 현재 금리 레벨, 미국채 10년 금리가 4.3까지 하락을 한 상황인 건데 여기 레벨에서 좀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새벽에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이제 01시 새벽 1시에 파월 의장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11월 FOMC 때 보면은 완화적으로 나오게 된 게 금리가 올라서 금리가 상승해서 있는데 지금 이제 반대의 경우가 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는 파월 의장이 매파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추천드리는 좀 채권의 전략 같은 경우에는 굳이 지금 신규로 들어가기보다는 저희는 상반기 중에 금리 한번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실제로 단행되기가 어렵다 보니까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이때 오히려
매수를 하는 전략에 추천을 드리고 있고, 기존에 이제 포지션을 잡으신, 기존에 이제 계속 채권 포지션을 잡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씩 이제 매도 시점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갖고 계신 분은 파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또 사실 분들께서는 내년 상반기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 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오늘 채권 플로우는요, KB증권의 임재균 수석 연구원이었습니다.